지난 4일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이재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계종이 울진군청을 방문해 피해 극복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정치권이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정가윤 전 국회부의장과 제주지사에 나서는 오형훈 의원 등 불자 정치인들의 도전이 관심입니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이 가야의 불교를 전파한 허왕우 기준, 한국불교 역사가 2000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유화상연구와 승가포럼 개최를 과제로 꼽았습니다. 광주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해 기금을 모아 쉼터 10곳의 아이들을 선정해 후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총무부장 3회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스님들이 울진군청을 방문해 피해 극복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사시사철 푸름을 자랑하던 소나무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소나무, 잎도 타버렸습니다. 지난 4일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1,300억 원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해 피해 면적만 대구시와 거의 맞먹습니다. 가까스로 화마를 피한 울진 불영사에 조계종 총무부장 3회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과 아름다운 동행,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들이 도착합니다. 불영사 회주 이룬 스님의 안내로 가슴 쓸어내렸던 현장을 돌아보며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문화재는 우리가 이제 1000년이 넘는 그런 어떤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정말 소중하다. 이어 스님들은 울진군청을 찾았습니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이재민을 위해 전달한 성금과 물품은 총 1억 9,800만 원, 아름다운 동행이 1억 원, 해동용공사 주지 영규 스님이 2,300만 원, 불영사 회주 이룬 스님이 2천만 원,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이 500만 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밥솥 200개를 전달했습니다. 스님들은 이재민의 슬픔을 함께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했습니다. 저희 정단에서는 울진 화재 현장에 적극적인 성금 모금에 나서게 됐습니다. 지속적인 모금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아픔을 함께 보듬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저희 시설 종사자들, 봉사자들에서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밥솥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이 작은 후원이지만 이 후원을 통해서 울진 군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성금을 전달받은 전창걸 울진 군수는 스님들께서 보내주신 정성에 감사드린다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울진 군민들은 더욱더 이런 감사한 마음에 힘을 입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빨리 복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정치권이 다시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3주 만에 치르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미세하게 빼앗긴 전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불자 정치인들의 도전도 관심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오는 6월 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자치구 시군회장, 시도의원, 자치구와 시군의원을 선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출범 3주 만에 치르는 중대한 선거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새 정부 출범까지의 인수위와 내각 인선 등이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내부 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아직 가닥이 잡혀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혁신과 변화의 모습과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불자 정치인들도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지며 출마를 향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은 지난 10일 울산시장에 출마를 선언하며 일찌감치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정가윤 예비 후보는 지방행정 능력을 넘어 윤석열 정부와 여의도 정치를 꿰뚫는 정치력이 필요한 때라며 위기의 울산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낙향에서 내 고향에 더불어 살다 보니까 내 고향 울산이 지금 현재 인구가 급감하면서 광역시 존립 자체가 지금 위태로운 처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울산을 구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좀 큰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름을 받고 제주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21대 국회 정각회 부회장 오영훈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구를 둔 오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재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불자회인 연등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오 의원은 제주 경제 위기의 극복과 4.3 문제 해결로 미래로 나아가는 리더십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다음 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제주가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고용의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4.3 문제 해결, 과거에서 이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경기도지사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재선 도전을 밝힌 가운데 5선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과 3선의 이현성 의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6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 당일 유권자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6월 1일에는 본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동시지방선거는 윤석열 바람을 이어가려는 국민의힘과 반전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천태종 중앙종의회가 118차 정기회를 개회하고 2021년도 결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천태종 중앙종의회는 어제 오전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재적의원 30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과 종단 산하기관의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 제118차 정기종의회를 개회했습니다. 종의회 의장 무원 스님은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삼보정제가 종단 운영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감사원장 진덕 스님의 총무원과 감사원 업무보고에 이어 각 분과별 결산안 심의를 위해 휴회했습니다. 종의회는 내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속개해 결산안을 의결하고 제19대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인준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영호남 지역 가야역사문화자원을 수집 관리하기 위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어제 경남 김해시 관동동 부지에서 연면적 1095제곱미터,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가야 유적의 지속적 보존 활용을 위한 거점 기관이 될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는 박물관과 도서관, 자료저장소인 아카이브 구축 등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신개념 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흩어져 있던 가야 관련 역사문화자원이 한 곳으로 통합 관리됨에 따라 가야사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야사복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야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에서는 스님들을 주축으로 가야불교의 전래 과정을 조명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가야문화진흥원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도명 스님에게 가야불교 연구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채택돼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야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영호남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수집하는 전문시설 건립을 시작하며 가야사 연구에 군부를 떼는 가운데 가야불교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대중법석과 정관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야불교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 300년 전에 저 남방에서 배를 타고 직접 인도에서 가야국으로 불교가 전파가 됐다. 지난 6일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은 불교의 한반도 전래 과정에서 가야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가야의 설립 시기가 삼국유사에 기록된 서기 42년으로 인정될 경우 가야에 불교를 전파한 허왕우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불교 역사는 1700년이 아닌 2000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명스님은 역사적 사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학계에서 가야사를 외면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라국기의 기록이 역사성이 있다. 이걸 이제 증명하는 작업을 민족사학과 제야사학 그리고 이제 우리 가야불교 연구소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허왕우의 돌의 길과 함께 그 3박 4일의 그 날짜 동선이 있거든요. 도명스님은 설화로 전해지는 허왕우의 오빠 장유화상 인물 연구,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승가포럼 개최 등을 가야문화진흥원의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가야불교를 중심으로 가야사 전반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세워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 퍼진 목적을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 불교가 또 가야불교가 그 한 축이 될 수 있다, 일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야문화진흥원은 앞으로 역사 연구 외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부대중의 자비행 확대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빛고의 광주에서 법당 불사는 마다하면서도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법 활동인 방송 포교 불사에 앞장서고 있는 스님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인데요. 이번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현재 어린 동생들과 함께 부모와 떨어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9살 아영이. 할아버지 스님에게 평소 갖고 싶었던 인형과 학용품 등 선물 보따리를 받습니다. 아영이가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돕는 사람은 다름 아닌 광주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입니다. 스님은 12평 남짓의 작은 법당 주지이지만 건물 불사는 마다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쌀과 도시락을 나누며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곳곳마다 그런 곳에 찾아다니면서 그런 부처님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제가 불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스님이 이번에는 아영이처럼 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들을 돕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불교계 복지단체 자비시대회와 함께 기금을 마련해 광주 지역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0곳 아이들이 원하는 물품과 정서 안정 프로그램 참여를 도울 계획입니다. 이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고 그랬는데 어느 부처님은 이 대우를 받고 어느 부처님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함께 와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영이 자매처럼 도움이 시급히 필요한 아이들을 매월 회의를 통해 선정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정말 즐거운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뭐 캠핑, 또 때로는 여행, 뭐 아니면 뭐 영화를 보고 싶다든지 이렇게 아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확대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불교세가 약하다는 전라도에서 포교 원력을 세우고 이 시대에 꼭 맞는 방송 포교 불사에도 앞장서고 있는 도계 스님. 새로운 자비나눔 프로젝트를 또다시 이어가며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부처님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33일 15차 기도를 회향하고 광우스님의 소나무 공개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정법사는 어제 경내 만불전에서 주지 광우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원통보전 33 관음응신 33일 15차 기도를 회향하고 BTN 불교TV 광우스님이 진행하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공개방송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주지 광우스님은 올해 110주년을 맞이하는 정법사에서 공개방송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도를 통한 공덕을 쌓아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산 정법사에서 진행된 광우스님의 소중한 나 무한행복 공개방송은 BTN 불교TV를 통해 4월 2일 토요일 낮 12시 본방송, 3일 오후 10시, 8일과 14일 오후 12시 재방송됩니다. 티베트 독립 유혈 항쟁이 일어난 3월을 기해 중국 정부가 티베트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라사에 군병력을 배치하고 올 들어서만 주요 사원 3곳의 불상을 파괴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티베트어 교육도 금지했습니다. 세계불교 소식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월 10일은 중국 정부로부터 독립을 열망하는 티베트인들이 1959년 수도 라사에서 대규모 민중봉기를 일으킨 날입니다. 티베트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티베트인들은 3월이면 민중봉기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벌입니다. 중국 정부가 민중봉기 기념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티베트 수도 라사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 정부가 기념일 일주일 전부터 수도 라사에 군용 차량과 보안부대를 대거 배치해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과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직 상태의 티베트 현지인을 고용해 티베트인의 정치적 활동 등 민감한 사항을 감시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티베트 문화 말살 정책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학기를 시작한 티베트 초등학교에서 모국어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올해부터 티베트 어린이들은 모든 교육을 중국어로 받아야 하며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티베트 교재 중국어 번역 사업을 진행해 교재 교체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국어와 티베트 문화에 대한 유대감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확대하고 강화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3월 11일 파상 노르브라는 여행 가이드는 외국인과 현지인에게 티베트어로 여행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교 탄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드라고 차낭 수도원의 마드마 삼바바 불상을 1월 말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층 높이의 해당 불상은 6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중국 정부는 특별한 설명 없이 지역 종교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라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같은 달 초 가덴 나밀링 수도원 등 드라고 지역의 또 다른 수도원에서 불상을 2차례 파괴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중국 정부의 티베트 탄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천태종 나눔이 하나 되기가 천태종 독립 16개 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 미혼모 아동지원기관에 코로나 예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나눔이 하나 되기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광명유치원 등의 덴탈 마스크, 손소독제, 구강 스프레이, 장갑 등 코로나 방역 물품 약 3,500만 원 상당을 전달했습니다. 나눔이 하나 되기 진창호 처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걱정돼 방역 물품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9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